네, 오늘은 JR 글로벌 리츠 공시가 좀 떠가지고 2023년 중간 배당, 그러니까 10월 달에 받게 될 배당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그 자리츠 배당금이 공시가 됐는데 JR 글로벌 리츠는 모리츠고, 자리츠라고 하면은 벨기에 건물 가지고 있는 26호, 그리고 맨해튼 건물 가지고 있는 28호,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어, JR 26호 배당금은 총 배당금 총액이 355억이 되겠고, 이거는 배당금 지급 예정 일자가 10월 16일인 걸로 봐서는 이게 자리츠에서 모리츠로 넘어갈 때 그때가 10월 16일이고, 당연히 모리츠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는 아마 10월 말쯤이 되겠죠. 어, 이 1주당 한 주당 배당금,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가끔 이제 보면은 뭐 26호 279원, 28호 107원 더해가지고 뭐 380 몇 원이 배당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26호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그냥 나눈 거기 때문에 26호 그 주식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26호 주식수가 뭐 100주다 이러면은 한 주당 배당금은 3억 5,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배당금 총액만 보면 됩니다. 이게 자회사 자리츠에서 모리츠로 넘어가는 돈이고, 지금 이 기준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월 달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2022년 그 인플레이션, 어 2022년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거죠. 2022년 그 벨기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임대료는 2023년 상반 그 1분기 정도에 이제 그 26호 자리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10월 달에 수령 주주들이 수취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355억 원이 26호에서 받는 배당금이고 41억 원이 28호에서 받는 배당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지금 보면 23년 6월달, 이번에 공시된 거 보면은 두 개 합쳐가지고 396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 공시된 금액보다 오히려 그 모리츠에서 수취하는 총액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한 25, 6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은 인플레이션, 2022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그 10월 달에 받는 배당금부터. 22년도에는 벨기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아마 이제 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가 낸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오히려 좀 줄었어요. 26호에서 배당하는 금액이 381억에서 355억으로 오히려 한 26억 정도 줄었고, 맨해튼 건물도 한 1억 7천 정도 줄었고, 어, 이제 그 사업 보고서, 연간 실적을 보여주는 JR 글로벌 리츠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보지 마시고 별도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게 모리츠가 자리츠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주들 주머니 속에 얼마나 돈이 떨어지는지를 보려면은 이 모리츠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자리츠로부터 받는 이 배당금의 총액이 모리츠 별도 재무제표의 영업수익이 되겠죠. 이게 이제 2022년, 이게 작년, 그러니까 22년도분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직 이 23년도 6월 거는 아직 안 나왔고, 자, 이 보면은 영업수익, 모리츠의 영업수익은 두 개밖에 없죠. 영업수익 원은 자리츠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영업수익이고,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AMC에 주는 뭐 수수료, 뭐 할 때 주는 뭐 수수료, 이런 거 다 뗐을 때 이게 한 19억 3천 되고, 그럼 영업 비용 떼고 났더니 한 404억 됐다. 그리고 404억에서 영업 외 수익, 뭐 이자 받는 거 있고,
영업 외 비용 33억 정도, 뭐 무슨 모리츠도 대출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JR 글로벌 그 벨기에 건물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을 받고 이런 거는 다 이 자리츠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고, 모리츠는 이제 그 자리츠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리츠가 가지고 있는 그 대출, 담보대출 말고 모리츠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짜잘한 그런 대출 같은 것도 금융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이 반기에 한 33억 6천 정도 나갔다. 이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났더니 단기 순이익이 이제 376억 정도 됐는데, 376억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194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거죠. 그 보면은 지금 모리츠에서 소취하는 총액이 영업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수익이 한 20몇억 줄어들 거예요, 아마. 다음 그 사업보고서 나오면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도 한 20몇억 줄 텐데 아마 배당금은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왜 그 이익이 늘었는데도,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는데도 왜 수익이 줄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 환해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한 570억 정도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벨기에 건 26호에서만 570억 정도 환해지 정산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제 2020년도에 계약했던 그 환해지 계약, 수합 계약에 대해서 그게 2023년 2023년에 환해지 계약 그 만기가 됐는데, 그걸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560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 거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사모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 배당 재원에서 빼서 썼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금액이 355억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 그 감사 보고서에서 좀 따온 내용인데 2020년도 6월에 계약했던 이 환해지, 자 보면은 2023년 5월에 만기죠. 그리고 대충 더해 보면은 한 6억 유로 정도 돼요. 6억 얼마. 그러면 금액이 꽤 크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그 만기와 함께 갈아타려다 보니까는 저도 이게 이제 금융이나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환해지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아주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대충 이래요. 이때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매입할 때 들어간 그 원가에 대해서 환 변동에 대한 노출을 아예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때 그냥 먼저 선물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선물 매도를 1359원에 유로를 이제 팔아버리고 3년 뒤에 변동된 환율만큼 그걸 다시 갚아주는 그런 정상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외환 선물을 매도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그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든 간에 내가 그 가진 포지션은 이때 환율로 그냥 고정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3년 뒤에 정산하고 다시 또 환해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변동된 환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산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유로가 오르게 되면은 정산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3년짜리 그 환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2.5년, 3년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조금 이런 식의 어떤 환해지 정산 비용으로 인한 충격을 좀 피하려고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율을 보면은 이때 2023년 5월달 유로 환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한 1,450원, 60원 이래가지고 환율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산을 해서 좀 많이 뱉어냈고, 그게 한 570억 정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년, 3년 뒤에
환율이 다시 1,350원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산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비용을 썼다 이런 개념보다도 환에 대한 노출을 좀 피하기 위해서 돈이 그쪽에 좀 맡아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쭉 흐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비용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환율이 변동이 없다 이러면은 정산 대금도 그냥 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심 사실 이때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많았고 그걸로 배당 가능 이익이 몇십억이라도 좀 늘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2억 주 정도 되니까 2억 이익이 2억 늘면은 배당금이 1억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늘면은 뭐 배당금이 10원 정도라도 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고사하고 그냥 예, 오히려 26호에서 수취하는 배당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이 아마 배당금 자체는 동일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지금 사모체를 발행을 한 주체가 26호 자리츠예요. 자리츠에서 모리츠인 JR 글로벌 리츠로 사모체를 발행해서 이제 그때는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주는 거죠. 조달금리 7.6%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채권 채무자는 26호, 채권자는 모리츠인 JR 글로벌 리츠가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280원 곱하기 7.6% 하면은 2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배당금으로 355억 받고, 여기 보면은 영업 외 수익이 20억 정도가 아마 늘지 않을까.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370억대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거의 비슷할 거고, 배당 가능 이익 거의 비슷할 거고,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지금 700억짜리 또 회사채를 좀 발행할 일이 있거든요. 올해 7월 달에. 이거는 발행 금리는 한 5% 후반대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발행을 하면은 뭐 사실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12월에 해야 되는 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담보대출 거의 금액이 뭐 상당하죠.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리파이낸싱 할지가 좀 관건이 되겠죠.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와가지고 JR 글로벌 리츠는 구조가 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리츠 배당금 공시가 나오면은 그걸 보고 그 해 배당금이 얼마가 나올지 대충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이제 모리츠의 배당금 공시가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배당금은 확정은 되는데, 그 전에 배당금을 뭐 회사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공시 의무 위반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리츠가 줄 수 있는 배당 재원은 뻔하잖아요. 여기 지금 영업 수익원이 뻔해요. 이 지금 26호랑 28호가 주는 배당금으로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아마도 올해 배당금, 그러니까 10월 달에 받게 될 배당금은 190원 정도로 전 배당금이랑 동일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배당 공시 나오면 그때서도 정확하게 알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요새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하락이 이제 진짜 시작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배당금으로 버티는 이렇게 버틸 힘을 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